소아심장 부분에서 최근 10년간 계속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대한민국 저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는 계속 해마다 나온 게 서울대병원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서울대가 끊어졌어 이제는.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수술하려고 그러면 외국 가야 되겠죠. 교수님 말씀 듣고 있으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을 오늘 잘 모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소아흉부외과 교수님들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소아심장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병원이 점점 많아졌고요. 지금 몇 군데 병원 안 남았고, 또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또 막상 흉부외과를 한 친구들도 소아를 하려고 그러면 주저가 되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자리가 없으니까 또 안 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처럼 소아심장 수술이 가능한 의사 선생님이 전국에 지금 몇 분이 계신 걸까요? 혼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15명 정도밖에 없죠. 서울대병원에는 꽤 있으신 거잖아요. 예, 몇 분 있죠. 서울대는 그래도 몇 분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거의 서울이나 몇 개 안 되는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지방에 몇 군데 병원이 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감기 치료도 대학 교수한테 와서 받으려 그러니까 그게 집중화 현상이 너무 심각하죠 사실은. 한 번은 이렇게 옛날에 했던 친구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친구인데 연락이 왔어요. 환자가 이제 미수관대 그 동맥관이 열려 있어서 그거를 내가 갔어요. 보따리 사주고 지금 수술 장비 들고 가야 돼요. 그거는 애들을 못 옮겨요. 요만 애를 어떻게 옮겨? 그럼 그거는 어른이 가서 그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그런 애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런 수술장 옮기는 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신생아실에 수술해요. 우리가 가서 수술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배려를 해야 돼. 그런 선천성 심장병 수술은 지역마다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애를 못 옮겨요. 옮길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냥. 제가 이사장 할 때는 뭐 제주도, 강원도, 충청북도에는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몇 년째 한 명도 없어요. 하겠다는 의과대학은 다 있는데 의과대학에서 흉부외과 지원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지금 소아과 가서 입원 환자를 안 보는 거 그렇잖아요. 입원하면은 교수가 매일 밤새 환자 보고 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외래 환자 보겠다는 거잖아요. 몇 군데 대학병원조차도. 근데 흉부외과도 그런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흉부외과에서가 희생각을 버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방에는 내가 심장수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며칠 밤새야 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수술 한 명 하고 3일 밤새야 돼. 그걸 내가 왜 해요, 그럼? 그 서울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장도 좋아요. 그래, 가지 마라. 괜히 했다가 문제 생기. 그래 되는 거예요. 그 해봤자 그냥 적자만 생기고 소송만 다 하고. 저도 지금 뭐 지난주에 또 보호자가 뭐 요즘 결과는 무조건 다 100% 소송이거든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 어떻게 다 살리겠습니까? 그게 의료계에서 그냥 각자 알아서 병원에서 그냥 해야 되는, 더구나 필수 의료과라 그러면 나는 정부에서 그걸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소신껏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잘못되면 의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시스템 내에서 누가 이걸 계속 하겠어요. 저도 힘든데 저는 사실은 그래도 이게 가치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 그래도 뭐 웃긴 이야기지만은 소아심장 부분에서 최근 10년간 계속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대한민국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가끔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계속 해마다 나온 게 서울대병원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서울대가 끊어졌어 이제는.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고 개인한테만 다 지어서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어떻게 강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교수님? 아이들이 줄어드는 건 다른 나라도
큰 차이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만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적잖아요. 그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거죠 이게. 출산에 대한 양육에 대한 부담이. 그러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심장 수술을 막 시작할 때 흉부외과에서 막 인기 있을 때 그때 시작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흉부외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끌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다 은퇴해요. 한쪽 확 트는 세대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올렸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수술하려고 그러면 외국 가야 되겠죠. 그 UAE에서 내한테 수술 받아요. UAE 그 중동에 이제 돈 많은 나라는 그 나라에 수술 못하는 거는 100% 돈을 나라에 다 대줘요. 수술 여러 번 해야 되는 애가 있는데 수술을 한 달 반 사이에 2번 하고 이제 갔어요. 1억 5천만 원 내요. 한 명 수술하면 한 명당 1억을 내요. 그런데 UAE 정부에서 우리나라 찾아와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전에는 독일로 보냈어요. 독일로 보내면은 한 명 수술하면 2억이 내야 돼요. 근데 한국에는 1억밖에 안 내는데도 결과는 더 좋으니까 앞으로 한국으로 보내겠다, 심장병 환자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이게 몇 백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공짜죠, 그냥. 나는 이제 퍼블릭 헬스를, 의료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난 좋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희생되지만은 국민들한테는 이만큼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에요. 싸고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고. 유엔이 8년 전에 발표했어요. 60억 인구 중에서 50억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살아요. 그렇게 많이요? 60억 중에 50억이. 그러니까 맹장염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맹장염 병으로 치지 않고 수술만 떼내면 되는데, 근데 맹장염 수술하면 복막이 죽어요. 간단한 병인데 다 수술 못해 죽는 거예요. 세계가 그런 건강 불평등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큼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만은 나는 국민한테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싸잖아요. 근데 지금 곧 의료 재정이 곧 고갈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심장수술 외국을 하면 1억이에요, 1억. 미국 가면 2억 내야 돼요. 수술비가 특히 싸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할수록 적자예요. 그걸 올렸는데 그러기로 그러면은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돼요. 사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에 너무 깊이 공감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생각한 해법이 있다고 하면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희망을 그래도 가지는데 지금도 그래도 흉부외과를 하려는 애가 있어요. 다행입니다. 있죠. 그러고 소아흉부외과는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내 제자가 제일 많은 편이고 내 제자가 지금 동료가 됐죠. 지금은 끊어졌지만은 그 지금 다음 세대 쪽에 지원할 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왜 이런데 그 자기 평생을 걸겠다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 중에 하나 제도가 있어요. 정부의 제도가 학생들한테 소아심장에 대한 그걸 경험하게 해주죠. 학생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이래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인턴십을 해요. 학생들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서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대성공을 했어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학생 때 이래 와서 심장수술 하는 거 보고 난 이제 소아심장 해야지 이런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전에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6년 동안 심장수술을 한 번도 볼 기회가 없는 기회도 있는 거예요. 겪어보지 못할 경우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지금 있죠. 몇 분 안 계시니까. 네, 전국에. 아니 그렇고 지금은 선택이 됐어요. 내가 흉부외과를 선택해야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의과대학생 다 흉부외과를 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흉부외과 돌겠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학생은 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도 심장수술을 못 보고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한번 경험해주고 그런 거 경험하는 자체가 또 조금씩 바뀌고 그래서 있긴 있겠지만은 그 시장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시장의 원리라는 게 제도가 보완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이런 기형적인 구조, 필수 의료는 사실은 그 뭐 더 복잡한 이야기지만은 절대로 단순한 논리가 아니거든요. 의자 수를 늘린다고 필수 의료 지원 잡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조실을 지키시는 15분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말씀 듣다 보면 감히 왜 이거 지키고 계시는 건지 여쭙고 싶어요.
아니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그 이제 사명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보람 있고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없이 사명감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내가 치료하는 환자가 내가 좋아지는 거를 보는 의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그냥 술자에서 바로 결정 나는 거니까 그게 정말 애가 흑흑대고 그러다가 이래 병을 치료하면 애가 새카맣던 애가 빨개지고 외래오잖아. 한 달 만에 통통해 살이 쪄요. 심장병 치료하면 애가 사실 그때 애가 빼짝 말랐어 정말 빼짝 말라 뼈밖에 없는 애가 한 달쯤에 통통해지 그 기쁨을 그 내가 가지는 행복감과 기쁨은 그거는 누구라도 비교할 수 없는 특히 이제 요만할 때 태어나자마자 술한 애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이런 걸 건강하게 사는 거 뭐 정말 행복한 거죠 내가 이게 그 행복감을 뭐 난 그 어떻게 바꾸겠어요. 또 이래 굉장히 애가 심장병에서 가정이 굉장히 막 그렇거든요. 가정이 굉장히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부모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애가 잘 되면은 또 건강한 가정이 돼 나중에 부모가 이래 화해되고 예쁜 가정이 되고 외로우는 거 그거 정말 행복한 거죠. 근데 대부분이 애가 건강해지면은 그 건강한 가정이 돼요. 그런 환자가 주는 즐거움이 사실 제일 의사한테는 커요. 근데 소아정맥과는 힘들지만은 그런 거 했을 때 그 환자가 주는 즐거움을 나는 다른 어느 과도 이만큼 의사가 행복감 느끼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이래 그 많지는 않지만은 또 이게 너무 재미있고 이게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게 또 흉부외과 의사 나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의사가 분명히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